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 아키바 클라스입니다. G크라스 본편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러면 G크라스 해설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반부터 바로 붉은 건담이 등장했는데요. 사이드 7에서 샤아가 탈취한 건담은 형식 번호가 RX7802였고 이후 지온이 개조한 붉은 건담은 형식 번호가 GMS 알파로 바뀝니다. 그리고 G크라스의 형식 번호는 GMS 오메가이죠. 이 둘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붉은 건담은 알파 사이코뮤, G크라스는 오메가 사이코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 사이코뮤와 오메가 사이코뮤에는 G크라스의 3대 떡밥과 연결되는 비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로 정체불명의 메시지를 받은 마추는 그 역에서 도망치던 야한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지난 편에서 G크라스의 본질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쯔르마키 감독의 작품 프리크리에서도 두 주인공의 충돌로 사건이 시작되고 같은 연출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G크라스도 프리크리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츠와 야한이 인스톨러 디바이스를 들고 이동할 때 타던 사이드 6의 역이름을 보면 일본 신화에서 등장하는 이후야나 네노쿠니 등의 역이름과 쯔르마키 감독의 고향으로 보이는 역이름도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네노쿠니는 일본 신화에서 죽은 자와 영들이 가는 이 세계를 뜻하며 이후야는 이후야자카라는 뜻으로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마추의 이름은 아마테 유즈리하로 일본 신화의 아마테라스를 연상하게 하지요. 이렇게 G크라스에는 일본 신화의 요소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과 마추가 인스톨러 디바이스를 전달하러 가게 되는 카네반 유한공사가 있는 종점역 이름은 죽은 자와 영들이 가는 세계 네노쿠니입니다. 그렇게 네노쿠니, 아니 카네반 유한공사에 도착한 마추와 야한은 인스톨러 디바이스를 전달하던 중 붉은 건담과 G크라스를 쫓던 사이드 6 군경에 폭력적인 수색을 마주하게 되고 이때 마추는 갑자기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추가 갑자기 폭주하는 데 대해 왜 뜬금없이 갑자기 폭주를 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마추가 폭주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추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편견이 없는 아이입니다. 때문에 난민이면서 비합법적인 일을 하는 야한도 서스럼없이 대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신과 다를 바가 없는 여자아이라고 생각하는 야한이 경찰에게 맞아 눈에 멍까지 들고 또 그렇게 맞아놓고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듯한 야한의 태도와 상황이 못마땅하여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난민구역에 들어온 군경이 불법 건축물이라면서 그들의 삶을 마구 부수는 것까지 보면서 이 상황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폭주를 하고 G크라스에까지 올라타게 된 것입니다. 이는 퍼스트에서 아무로가 건담을 타게 되는 흐름과도 비슷한데요. 사이드 7에 자크 2기가 침입을 하고 난동을 부리며 아무로가 피난 중 프라우보의 폭격과 피난민의 희생을 목격하고 분노하여 건담에 탑승하게 되는 전개와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추의 그러한 폭주를 하드캐리한 것은 하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로는 마추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우주는 자유롭나요? 라는 마추의 질문에 대해 자유 라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자쿠에 탔을 때 인스톨 디바이스 삽입 위치까지 알려주며 마추가 G크라스를 보고 저쪽이 더 강해 보이잖아 라고 하니 강해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추와 G크라스에 함께 탑승하여 록을 해제하고 오메가 사이코뮤를 기동하게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럴리가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름 프라나간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뉴타입인 이그자베가 탔을 때는 작동하지 않던 오메가 사이코뮤가 작동한 것은 하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 게 많으니 이번에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G크라스의 3대 떡밥이라고 할 수 있는 샤론의 장미와 마부 전술, 그리고 제크노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샤론의 장미는 G크라스의 1년 전쟁에서 사이코뮤의 폭주로 제크노바가 일어나자 그라나다의 지하에서 그 오브젝트가 사라졌다라는 보고를 하고 이를 들은 키시리아가 이것도 샤론의 장미가 한 짓인가? 라고 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는 샤론의 장미가 제크노바와 사이코뮤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 건담에는 알파 사이코뮤, G크라스에는 오메가 사이코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크라스의 사이코뮤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래 퍼스트에서 라라와 샤리아불은 뉴타입의 사이코웨이브를 증폭시키기 위한 커다란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요. G크라스에서는 라라보다 뉴타입의 능력이 떨어지는 샤아가
커다란 헬멧 없이도 사이코뮤를 이용하여 비트를 컨트롤합니다. 심지어 오메가 사이코뮤를 탑재한 지크악스는 훈련도 받지 않은 마추가 처음 타자마자 조종간의 컨트롤 없이 사이코뮤만으로 건담을 제어하는데요. 사이코뮤를 모빌 수트에 도입하게 된 것은 사이코 프레임이 개발된 UC0090년대 이후 역습의 샤아에서나 이루어졌으며, 더욱 진보된 기체 컨트롤은 UC0096 유니콘 건담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는 지크악스의 세계에 어떠한 오버 테크놀로지가 개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버 테크놀로지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샤론의 장미이며, 제크노바가 일어날 때 라라라는 소리가 들리고 마추가 각성할 때도 라라라는 소리가 들린 걸 보면 아마도 라라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크악스에서 송 같은 조종관이 나오고 붉은 건담과 지크악스의 심상치 않은 눈빛을 보면 건담에 누가 들어있음을 느끼게 하는 연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너무 좀 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부 전술. 지크악스의 세계에서는 주로 둘이 페어가 되어서 전투를 하는 마부 전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마추가 냐앙과 함께 카네반 유황공사에 갔을 때 너는 누구냐? 라는 제지의 질문에 마추가 마부랄까? 라고 답했지요. 일본에서는 찐친이란 의미로 마부다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여서 마부라고도 하는데요. 이번 지크악스의 두 명이 페어로 전투를 하는 마부전의 마부는 이 마부다치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부 전술의 창시자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1년 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샤아와 샤리아불인데요. 샤리아불은 이 마부 전술에 대해서 돌격기동군의 교본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라며 마치 제3자처럼 거리를 둡니다. 이는 앞으로 마부 전술로 인해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마부 전술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크악스의 가장 큰 떡밥인 제크노바. 제크노바는 지크악스의 1년 전쟁에서 사이코뮤의 폭주로 그라나다와 충돌하려던 솔로몬의 일부를 소멸시킨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붉은 건담과 함께 샤아도 사라졌지요. 쭈르마키 감독은 극장판 지크악스 비기닝 책자의 인터뷰에서 제크노바는 자신이 제안한 부분이며 지크악스 이야기 전체에 관련된 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크악스 전체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쭈르마키 감독 자신이 생각한 제크노바를 활용해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쭈르마키 감독이 각본가 에노키도 씨와 함께 만든 과거 작품 프리크리와 톱을 노려라 2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사라진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크악스에서도 사라진 샤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난 편에서 제가 세계 최초로 말씀드린 프리크리 보안 계획의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번 지크악스에서 쭈르마키 감독이 제크노바를 통해서 프리크리 보안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엔딩 화면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방 안의 지구본을 잘 보시면은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일부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퍼스트에서처럼 지구의 콜로니 떨구기인 브리티시 작전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편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 서비스로 드디어 풀버전이 공개된 호시마치 스이세이의 엔딩곡 뭐 도나떼 모 이야의 뮤직비디오 링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마지막에 솔라레이 같은 빔포를 발사하고 시원섭섭해하는 표정이 아주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크악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 엔딩 영상과 뮤직비디오가 너무 잘 나와서 기뻤습니다. 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영상을 만들기가 쉽진 않지만 가능하면 다음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과 여러분들의 댓글에는 항상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키바 클라스였습니다.